달바 글로벌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분석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평소에는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얘기하고 그거 위주로 그 근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수급이면 수급, 뭐 대차, 차트 기술적으로 좀 다 뜯어 드리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가장 편하고요. 제가 결국에는 이전 영상에서 달바 글로벌을 여기 구간 제가 이날 촬영을 했었어요. 이날 촬영하면서 지금 영상 딱 하나 있죠, 영상 채널에서. 그래서 화요일 이날 매수라고 이제 말씀드린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아직 5%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고 제가 예상한 자리에서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급하게 어쨌든 한 번만 찍어 드리고 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반등 자리를 이제 잡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우리가 좀 정확한 타점을 잡는 건가? 기왕 이렇게 흔들리는 거 견뎠으면은 또 잘 팔아야지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좋은 거는 뭐냐면 A로 볼게요.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그냥 눈치를 챌 때 그냥 분위기 같은 걸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거 먼저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건 사실 시장 전반에 대한 거고 종목 자체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쓱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평선을 처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평선을 본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뭐 이게 가는 거다 아닌 거다 이게 아니라 정배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이제 정배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구나. 정말 좀 두루뭉실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프레임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달바 글로벌이 여기서도 이평선이 이렇게 꾹 눌려져 있다가 눌릴 거 눌린 다음에 쫙 펴졌죠. 그러다가 지금 또 계속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서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저점이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아랫단에는 결국엔 121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120원 지켜주고 있고 이거랑 동시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했을 때 같이 봤을 때 가장 가시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스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거 창 켰을 때요. 아래 기관 보유수랑 개인 외인 보유수랑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 수량보다는 특히나 좀 가장 최대한 한번 당겨 보세요. 이렇게 최대한 당겨 봤을 때 지금 파란색이 외인이죠. 외인의 보유 수량이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 그러니까 개인 수량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적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외인이나 기관 둘 다 여기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기관만 위에 있든 아니면은 외인만 위에 있든 개인만 혼자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기관이랑 외인 둘 다 이렇게 쌍끌이로 위에 보유 수량 비중이 상당히 많게 되고 이러면은 다소 좀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종목이 당연히 좋은 거고 결국에는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보지만 수급에 있어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이 지금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개인이 30만 원 이상 구간에서 30조 이상의 순매수 물량을 갖고 있는 정말 상당한 많은 물량을 갖게 되면서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바로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외인이 압도적으로 보유 수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각할 수 있냐면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에 있어서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수급에 있어 봤을 때 외인들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보유 수량 늘려온 외인들이 최소한 익절하려고 할 때 최소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엑시트를 하더라도 주가를 여기서부터 더 끌어올린 다음에 엑시트하는 게 언제나 옛날부터 그냥 정말 옛날 주식시장 때부터 그러니까 초기 때부터 언제나 있어왔던 정말 정석중의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한다라고 했을 때 달바 글로벌이 그럼 지금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121선은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으면서 그다음 선 61선까지는 어느 정도 정배열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계속 모으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모았다가 여기 윗꼬리 윗부분 닿게 되면은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박스권 가두면서 결국에는 또 추세는 유지하면서 우상향 만들면서 위로 갔다가 떨구고 하면서 물량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이 결국에는 이 보유 수량이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주가를 더 올려놓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다만 이거 두 가지만 해서는 우리가 타점을 못 잡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 건데 이제 타점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타점 영역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수량도 실제로 늘었잖아요. 근데 또 외인 지분율도 한번은 같이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가끔은 외인 보유 수량이 늘어나지만 가끔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스냅샷에서 외인 지분율 여기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럼 1년 전에는 외인 지분율 9%에서 10%까지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1년 전에는 9%였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40%로 늘어났어요. 비중이 10%에서 1년 동안에 40%로 상당히 많이 지분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외국인 보유 수량 이게 정말 외국인 입골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창구까지 보시면은 가장 좋아요. 창구까지 보게 되면은 0251이 가장 대표적이죠. 0251로 한번 볼게요.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에서 가장 많이 이제 길게 뽑을 수 있는 게 이제 1 년이죠. 1 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골드만, 모건스탠리, 맥쿼리, CLS의 창구 순위가 지금 상단에 지금 외인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죠. 외인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럼 투자별 매매 동향으로 볼게요.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매집을 한 거냐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1 년으로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어요? 금액으로 봤을 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6400억. 6400억을 지금 순매수를 들고 있다. 지분율은 1년 동안에 10%에서 40%가 됐고 그러면서 창구는 뭐 방금 보셨던 골드만 이런 다 들어본 창구가 다 상위권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창구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알았잖아요. 창구. 우리가 가장 상위 창구는 어디예요? 골드만이에요. 그쵸? 골드만, 모건스탠리 정도만 볼게요. 그럼 골드만을 이렇게 클릭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0250에 해당 창구 물량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거를 그래프를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또 특히나 언제 매집했냐입니다. 1년 동안이긴 하지만 1년 전부터 꾸준히 매집이 아니라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쓸어 담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모건스탠리 2위 창구까지 보게 되면은 모건스탠리는 조금 다르죠. 모건스탠리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때 한번 들어왔다가 계속 조금씩 매집하는 형태로 들어왔었죠. 중간에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결국엔 여전히 3위 창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골드만이든 모건스탠리든 들어온 자리에서의 평단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골드만을 한번 볼게요. 골드만이 이때 많이 들어왔죠. 6월 초, 5월 말에서 6월까지 딱 한 달 동안에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네요. 그럼 볼게요. 방금 골드만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기간이 언제냐? 5월 말. 그러니까 6월이죠. 이 기간. 이 기간. 이 기간 동안에 골드만 창구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들어왔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쉽게 나가기는 어렵겠구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량적인 퀀트 트레이딩 관점에서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논리를 세울 때 있어서 단순히 재료 하나만 가지고 상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재료에 대해서 실제로 외인이나 기관이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실제로 들어온 평단이 어딘가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우리가 타점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6월에 이 기간 동안의 평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뭐 공매도나 대차는 안 보겠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공매도나 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정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대차가 상한되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유의미하고 지금은 달발 글로벌이 상방 여력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즉 상방을 바라보는 이 가격대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해야 된다. 아셨죠? 근데 뭐 만약에 나는 실적까지 봐야겠다라고 하면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컨센서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유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무 차트, 공사 이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하다.
그래서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영업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겹쳐서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률도 같이 상승하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고, 또 나중에 가서 이츠 같은 게 지금 당장은 매출이랑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이런 게 상승한 게 전망이 돼 있어도 이츠가 나중에 뭐 떨어질 게 예정돼 있다 이러면은 주가가 한참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머뭇거리는 그런 타이밍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달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안 돼서 딱히 참고할 만한 느낌으로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로 볼게요. 삼성전자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분기 여기 4기 포함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시고 분기로 보셔도 되는데 뭐 연간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망치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게,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게 삼성전자가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나오고 있죠. 하지만 몇 년 뒤에는 정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체될 걸 예상하고 있지만 이 이상을 뚫어버리면은 당연히 그때는 서프라이즈로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또 매출액이 시장에서 꺾인다라고 지금 나와 있구나. 또 그러면서 EP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유지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 따라서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반영이 너무 빨리 돼서 개인들이 체감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선반영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몇 년 뒤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달발 글로벌은 지금 딱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가 보는 차트로 넘어올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제가 왜 이 구간을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 자, 보시면 월봉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실전에 하기엔 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엑셀에서도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할게요. 볼륨 풋 프린트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좀 기본적인 거고, 사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선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트레이더 사이에서는 이거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월봉이죠. 월봉이요. 해당 봉에서 우리가 거래량을 많이 보긴 하지만 이게 정량적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면 사실 거래량을 애매하게 볼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아래에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이 달에 거래량 터진 거 봐봤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끼워 맞추면 또 끼워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검은색 보이시죠? 좌측은 매도, 우측은 매수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 8월이죠. 근데 7월 거 월봉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검은색 구간이 가장 많은 힘 겨루기가 일어난 구간이란 거예요. 이거를 POC라고 하는데 7월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그러면은 매도가 정말 강력했죠. 매도가 정말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해당 구간까지 말아 올리면서 지지를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이번 달이 시작됐죠. 시작됐는데 직전 달에 지지가 받아준 자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왼쪽에 삐죽 튀어나올 만큼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즉 뭐냐면 길이는 무슨 의미냐면 시장가로 얼마나 긁었냐요. 그래서 직전 달에 7월에 시장가로 매도가 강하게 여기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걸 막판에 매수로 받아준 거예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양쪽 다 박대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왼쪽에는 시장가로 패닉셀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당 구간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매수 받쳐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수급 불균형을 이용해서 세력이 주가를 쉽게 올릴 때, 싸게 올릴 때 나오는 패턴 중에 가장 많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 구간 하단부를 이번 달에도 지켜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지지 라인으로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전 영상, 개별 영상에서. 그럼 돌아올게요. 월봉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월봉을 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걸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월봉 그리고 연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거 데이터 최소한 이거 정도 데이터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연도 걸로 볼게요. 2026년 이번 연봉 차트를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제 연봉 차트는 워낙 촘촘해서 거의 뭐 인구 그래프처럼 이제 구간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봉 차트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힘겨루기, 여기에서도 두 번째로, 여기서 첫 번째로 힘겨루기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여기서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힘겨루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연봉 차트와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월봉 차트에서 직전 7월에서 주요 POC 구간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1차, 만약에 조금 더 조정받으면 여기가 2차,
로서 충분히 지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패턴으로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뭐 받아줬다. 근데 다음에 또 여기를 받아줬다. 그럼 여기는 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돼요. 생각해도 되는데 애초에 그 원리의 이면에는 바로 이 볼륨 풋프린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봤을 때 여기서 분명히 지지받아줬고 여기서 지지받아줬어. 그럼 다음에도 지지받아줄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떤 거냐면 자, 지지받을 만한 건 충분히 분명한데 다음 지지 구간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런 수급 있죠, 수급.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계속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골드만은 홀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받아줬던 자리인데 다시 한번 여기 지지 자리 왔을 때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를 맞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뭐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우리도 이탈을 바로 나가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줘도 그게 개인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지력이 굉장히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패턴으로만 공부하셔가지고 여기 한번 저항받았고 저항받았으니까 다음에도 저항받을 거야. 이거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너무 운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받을 만한 자리가 분명히 맞는지 볼륨 풋프린트로 신뢰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왔을 때는 수급 창구 열어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럴 때 대응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해당 지지 라인을 왔네. 이번에도 받쳐줄까? 그럼 누가 받쳐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인과 기관이 또 받쳐주냐? 그럼 또 지지가 되겠구나 하면서 장중에 판단하는 건데 또다시 테스트가 왔는데 개인들만 사고 외인과 기관이 해당 구간에서 그냥 이탈을 하네? 그럼 이번엔 깨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달바 글로벌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지는 나왔다. 그쵸? 지지는 나왔고 이 초록색 선이 거래량 가중 평균 60일선이에요. 60일 위에가 21선이에요. 그러면은 1차 저항이 될 만한 자리를 한번 볼게요. 저항이 될 만한 자리. 21선이 좀 저항을 받을 것인가? 달바 글로벌 21선. 21선이 뭐냐면 즉 한 달이죠, 한 달. 영업일 20일이니까 한 달로 봤을 때 외인이 100만, 1000만억, 10억, 50억 순매수, 개인이 60억 순매수 구간이네요. 장기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골드만 창구의 평단가라도 근처이기 때문에 사실 저항 나올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말 일시적인 저항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6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골드만이 매집을 이제 순위 최근 1년 동안에 매집 순위가 2위를 할 만큼 여기서 정말 대량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지금 여기 올라봤자 해당 구간의 평단가는 또 아직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눌릴지언정 다시 한번 상방을 가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는 자리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정받는 그 폭이 20% 이상 나올 만한 그런 저항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퀀트 트레이딩으로 넘어간다. 퀀트 정량적으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대응하는 영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들어도 조금 이해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이 지표 보이세요? 이 다이아랑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매도 타점이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사람마다 다 노하우가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잡고 가는데 이 파란색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탐욕 지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근데 탐욕 지표 자체가 왜 탐욕이라고 표현하냐면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정도로 매수가 너무 세게 들어올 때 비정상적인 수치를 잡아냈을 때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탐욕이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강하게 매수한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은 이걸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솔직히 투자를 이미 많이 잘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초보다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이 지표가 뭔지를 떠나서 일단 탐욕이 떴구나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나올 만큼 비정상적인 수급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누군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탐욕이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수급의 불균형이 생겨서 이 시그널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이해하시거나 답하시면 이미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 공격적인 매수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불리할까요? 동시에
공격적인 매수의 주체가 외인이나 기관 혹은 쌍끌이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감이 오시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주체가 개인이다라는 거는 이건 이꼴 뭐예요? 누군가 판다라는 거죠. 개인들만 공격적으로 사고 외인과 기관은 개인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불균형이 나올 만큼 수급이 비정상적인데 그런 와중에 외인과 기관을 매도했다. 즉 정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차익 실현 물량 떠넘겼다라고 되기 때문에 해당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는 단타성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말 그랬는지 볼게요. 언제입니까? 7월 29일 그리고 8월 12일이죠. 8월 12일 최근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샀어요. 개인들이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 개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불균형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조정이 나오게 된다. 단기적으로. 그럼 이때도 볼게요. 7월 29일. 그럼 이때는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공격적으로 샀죠. 그러면 이러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매수를 했어요. 이게 나왔어요. 매도를 해야 되나? 봤는데 외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도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담으면 결국에는 올려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조정이 한번 또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일봉에서는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주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한데 조금 더 규모가 큰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 구간 여기 세 군데 있죠. 세 군데를 한 번 더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거의 최고점 부근 6월 2일자 보게 되면은 개인이 얼만큼 샀어요? 자, 4조 가량 샀어요, 이때. 개인이 4조 가량. 우측에 기관도 순매수긴 하지만 비중이 훨씬 적죠. 9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날 거래 대부분은 외인이 5조를 던졌는데 그중에 4조를 개인이 고스란히 비정상적으로 싹 다 흡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선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했을 때는 홀딩을 해요. 홀딩을 하는데 개인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럼 이때는 차익 실현을 저는 합니다. 정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 이 전에도 볼게요. 이 전에 5월 27일. 5월 27일 보면은 이때도 비정상적인 공격적 매수가 나왔었죠. 매수가 나왔어요. 그럼 5월 27일 보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겠구나 하면서 홀딩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에 하락이 나와도 좀 더 홀딩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6월 2일자에 개인만 비정상적인 매수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저는 매도를 한다. 대한강통신도 한번 볼게요. 대한강통신도 한번 보게 되면은 5월 10일 대한강통신도 제가 거의 한 600% 정도 수익을 시청자분들과 같이 했던 종목인데 이날 이번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이날 굉장히 중요했던 게 5월 10일 5월 12일에 해당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공격적인 매수, 비정상적인 수급이 발생했어요. 이 전에 나타난 건 전부 다 외인이나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였습니다. 근데 이때 개인만 공격적인 비정상적인 매수를 발생시켰다. 개인이 비정상적인 매수를 발생시킬 정도면은 정말 강하게 정말 세게 매수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즉슨 또 외인이나 기관이 정말 강하게 매도를 싹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싹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날 뭐가 발생했냐면 개인이 800억이나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800억. 그 다음 날까지 하면은 거의 2천억 가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바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단타성으로 매도는 했어야 됐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매물 지지 자리에서는 또 다시 한번 진입 들어갈 만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그리고 주요 매물에서는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매수 매도하면서 단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같이 이제 스윙인 사람들은 일봉보다는 사실 주봉 월봉으로 많이 보죠. 그러면 주봉이나 월봉에서 한번 진입하고 나서 사실 어디까지 홀딩하냐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강한 매도 불균형이 나오는 지표가 나올 때까지 나왔어도 또 그게 개인만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만 그 주 내내 주구장창 외인과 기관이 파는데도 사줬다라는 거겠죠. 그럴 땐 정말 강한 이제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IT생 글로벌이 지금 다시 한번 주요 매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이때도 이 주 내내
주봉 기준으로 내내 봤을 때 해당 주 내내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데 개인만 미친 듯이 사서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 있었던 자리. 그리고 뭐 삼성 S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목표가도 맞추긴 했는데 여기도 보이시죠?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6월 첫째 주에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만 또 불균형 미친 듯이 외인과 기관이 팔아넘기는 거 싹 다 긁어 모으게 되면서 불균형이 발생했었던.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을 잡습니다. 매도 타점을 잡아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도 우선은 일봉상에서는 개인의 불균형이 들어오면서 매도 타점이 발생했어도 아래 구간에서는 지금 달바 글로벌 자체가 재료가 좀 좋고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일봉상 기준 하나만으로 그냥 싹 다 전량 익절하고 나가기에는 달바 글로벌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서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봐서 최소한 골드만 창구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못 잡겠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지만 제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골드만 창구에서 이탈이 나오는데 개인들만 받는 그런 수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타점은 최소한 제가 다음에 이거 나올 때 다음에 또다시 개인이 불균형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고는 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관이나 외인이 적극적으로 사게 되면서 불균형 나올 때는 사실 이럴 때는 이걸 참고하는 데 중요하기보다는 사실 이거 하나 참고하려고 제가 이 지표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외인 기관 물량 쓸어 담으면서 불균형 나올 때 이거 하나 참고하려고 만든 지표라서 다음에 이거 지표 나올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마감됐을 때 어차피 제가 방송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혹시나 내가 장중에 이게 후행 지표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뜨는 거예요. 볼게요. 보시면은 나중에 뜨는 지표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들어서 보시면은 그쵸. 바로바로 보이시죠. 마감되고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중에 특히나 시초가 2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 일봉이 시작되자마자 한두 시간 내에 이 지표가 뜨거나 말거나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종가 베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장중에 제가 근데 영상을 찍을 시간은 없어요. 영상 찍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초가 한두 시간 내에 해당 지표가 나왔고 수급을 봤을 때 오전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오전에 나와 있을 때 개인들만 미친 듯이 개인은 결국에 마감되고 나오긴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을 봤을 때 둘 다 파란불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전에 문자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서 있어요. 구독자 혜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신청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일봉 마감됐을 때 이때 마감됐을 때 제가 어차피 촬영해 드릴 거니까 그냥 제 영상만 잘 챙겨 놓으시면 최소한 일봉 마감됐을 때 그 다음 날에 내가 팔지 말지 이거 제가 판단하는 데 좀 도와드릴 거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그냥 구독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매도 타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하겠고요.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얼마나 매도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력이 완전히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제가 얼마나 좀 했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안 믿으셔도 돼요. 예, 안 믿으셔도 믿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건데 왜 그러냐면 채널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채널 직접 가서 다 보려면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이전의 회사의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아예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링크 사라는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다 파악은 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해당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고 끌고 가서 목표가에서 매도한 타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1, 2, 3월에 특히나 좀 장이 좋기도 했어요, 솔직히. 장이 좋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누적이 1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누적 수익이 1,40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기록이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실력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만약에 생각 드신다라고 하면은 구독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반등장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작년 25년 하반기
하반기부터 올해 1, 2, 3 월까지가 사실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가장 좋았어요. 웬만한 종목이 그때 샀으면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조정 국면 오고 코스닥 종목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너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서 사실 지금은 1, 2, 3 월만큼은 엄청난 장이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이제 또 꾸준히 챙겨 보시면은 또 저런 승률이 저때 당시 기록으로는 87% 정도였습니다. 누적은 1차 목표가까지는 1,400 정도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저는 개인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채널. 왜냐하면 팀 채널이나 아니면은 회사 채널로 하게 되면은 혹시나 제가 이직하게 되거나 이제 떠나게 되면은 사실 저런 기록들을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다 제가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라서 언제까지고 제가 일일이 이전 영상, 이전 채널들 가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죠."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거는 그래서 언제 팔라고 하면은 그냥 구독해 놓으세요. 예, 이거 뜰 때 개인 탐욕 매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방송해 드릴 거니까 방송하면은 여러분들 알람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해 놓고 알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도 김 부장이었습니다.